안녕하세요, 지호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해보고 또 필수 유형까지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하면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이미 학습을 했는데요. 중등 과정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고 이게 이제 도형의 방정식에 왔을 때는 어떤 개념들이 추가가 되는지 거기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 우리는 삼각형 한다면 내심도 있고요, 외심도 있고 무게중심도 있었죠. 그래서 그 무게중심 정확한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였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래 바로 세중선의 교점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세중선의 교점, 그럼 중선이 무엇이었는가 부터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죠. 됐습니다. 자, 삼각형이 다음과 같이 있다라고 했을 때요. 자, A, B, C라고 삼각형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변 BC에 중점이 있겠죠. 그래서 요 M이라는 점은 요 BM 길이와 CM 길이가 같은 중점이에요. 그럼 중점을 연결한 선 쭉 연결해 보면 이게 바로 뭐다? 중선. 중점을 연결한 선분, 줄여서 중선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그럼 중선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요 AC에 또 중점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N이라고 놓는다면 여기를 또 연결을 쭉 한번 해보자고요. 됐나요? 그럼 벌써 만나는 점이 하나 생겼네요. 여기가 뭐다? 바로 무게중심 G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게중심은 G라고 보통을 쓰고요. 오케이. 그럼 나머지 하나 쭉 CG를 연결해서 쭉 연결해 보면 이것 또한 뭐다? 바로 요 AB 선분의 중점이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삼각형의 세중선의 교점이 바로 무게중심이다 라는 거였고요. 그럼 첫 번째 성질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었죠. 바로 2대 1입니다 라는 요 B를 기억하는 거였는데 그게 뭐였냐? 자, 요 중선 있죠. 요 AM이라는 중선 보이세요? 이 중선이 G를 기준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선이 AG, GM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이게 몇 대 몇으로? 그래요. 2대 1로 분리됩니다. 그래서 중선의 길이가 2대 1로 분리됩니다 라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였고요. 자, 또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넓이를 보자면 자, 삼각형이 지금 세 중선을 그으면서 몇 개로 분리가 됐어요? 6개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쌤이 S라고 써보면 S가 지금 몇 개 있어요? 그래요. 우리 교수 6개나 있네요. 그쵸? 그래서 6개 넓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성질로는 넓이가 어떻게 된다? 바로 6등분 된다 라는 거였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성질 우리가 기억하는 거였죠. 오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뭐도 있었냐면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이 가지고 있는 성질도 있었어요. 정삼각형 같은 경우는 우리는 무게중심을 구해보면 그게 뭐하고 동일하다? 그렇죠. 외심하고 동일하다. 근데 그게 또 내심이기도 하다. 그래서 정삼각형은 무게중심, 외심, 내심이 모두 어떻다? 일치한다 라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중등 과정에서 배웠던 우리가 무게중심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여기다 이제 추가시키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추가시킬 거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느 파트를 배우고 있죠? 도형의 방정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국어에서 배웠던 도형, 이 삼각형을요 어디로 끌고 들어갈 거야? 좌표 평면으로 끌고 들어갈 거야. 그래서 요 A, B, C라는 세 점의 좌표들까지 부여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랬을 때 좌표적인 특징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 보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좌표 평면을 끌고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좌표 평면입니다. 그 상황에서 A가 x1, y1이라는 좌표. 자, B x2, y2. 자, C가 x3, y3라고 했을 때 요 세 점의 좌표, 세 꼭지점의 좌표가지고 무게중심 G의 좌표를 구할 수는 없을까라는 겁니다. 구할 수 있고요. 자, 결론부터 얘기해보자면 G라는 좌표는 어떻게 나와요? 라고 했을 때 세 꼭지점의 좌표를 더해서 3으로 나눈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X좌표끼리 더해서요. X1, X2, X3 이렇게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 X좌표가 나오는 거고요. 마찬가지 Y좌표 3개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 무게중심의 Y좌표가 나온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은 이런데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이냐를 시험에서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도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이게 이런 식으로 무게중심 좌표가 나오는 과정은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요 2대1이다 라는 걸 이용해가지고요, 내분을 이용해 접근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 G를 바로 알아낼 수는 없고요, G하고 연관이 있는, 자, 보세요. 요 M의, 우선 첫 번째보다 M의 좌표를 구해보자 라는 건데, M은 요 B, C라는 선분의, 그렇죠, 중점이죠? 중점의 좌표. 자, 2를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2분의 x2 더하기 x3, 콤마 2분의 y2 더하기 y3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자, 핵심 뭐냐? 이 G라는 것이 선분 AM의 입장에서 보세요. 선분 AM의 선분 위에 찍혀 있으니까 내분점. A에서 2만큼, M에서 1만큼 떨어진 거니까, 아, G라는 점, G라는 무게중심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저 그림에서 AM이라는 중선, 요 선분 있죠? 요거의 2대1 내분점이구나 라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아, 오케이. 그래서 A의 좌표 여기 있죠? 또 M의 좌표 우리가 구했죠? 이거 가지고 그대로 그냥 2대1 내분 공식을 써보는 겁니다.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쓰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 과정은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점과 내분 공식을 이용해서 무게중심이 나오는 거구나 라는 거를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돼요? 오케이. 자, 이제 또 하나의 성질로,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의 성질로 추가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자, 실제로 요 ABC라는 삼각형이 있을 때요, 요 삼각형에 무게중심이 이쯤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요 G라는 무게중심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한다고요? A, B, C 좌표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자, 근데 하나의 성질은 뭐냐면, 요 변들을요, 같은 비율로 한번 등분을 해가지고요, 일정한 비율로 내분하는 점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삼각형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 자, 여기가요, 뭐 M 대 N이다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M 대 N의 B라는 비율로요, 요 점을 구해서 P라는 점, 내분점을 하나 구했다. 그럼 변환을 또 역시나 M 대 N으로 분리해서 요 점이 Q라고 한번 놔보자고요. 같은 B로 이렇게 내분점을 구한 거죠. 역시나 여기서요, 이 정도. 그래서 M 대 N의 비율로 이렇게 내분점을 만들어주고요. 여기가 R이라고 한번 하면, A, B, C 좌표를 안다면 M 대 N 내분점 좌표, M 대 N 내분점 좌표, 요 두 개 가지고 M 대 N 내분점 좌표, PQR 좌표가 나오겠죠. 그쵸? 그 PQR이라는 새로운 삼각형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요. 그쵸? 마치 큰 엄마 삼각형, 같은 비율로 나온 애기 삼각형,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쵸? 캥거루처럼 엄마 안쪽에 들어있는 새끼 이런 것처럼 그런 그림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요 PQR의 좌표를 구해볼 수 있죠. 그거 가지고 무게중심을 구해보면 어떠냐? G하고 동일하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성질로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뭐 이 과정은 직접 그냥 하나하나 계산해보면 정말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너무 길어지고 좀 지겨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연상 과정은 좀 생략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라고 한다면, 처음 주어진 삼각형 ABC, 이 상태에서 요거의 무게중심이나 같은 비율을 이용해서 세 내분점을 구한 후에 그 세 내분점을 연결한 그 삼각형 PQR이라고 새로 나온 삼각형이 있죠. 요거의 무게중심이나 어떻다? 동일하다라는 성질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게 일치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이런 경우 우리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ABC의 좌표는 모르고 오히려 PQR의 좌표를 안다면 그냥 PQR 가지고 무게중심을 구하면 되죠. 역시 세 좌표 더해서 3분 나누면 됩니다. 자, 혹은 이제 뭐 거꾸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거꾸로도 할 수 있습니다. ABC의 좌표는 알아요. 근데 PQR은 모를 때 이 PQR의 무게중심 구하세요. 그러면 어차피 ABC의 무게중심은 똑같으니까 ABC 좌표에서 더해서 3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접근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이거 굳이 번호 붙이면 다섯 번째, 이렇게 해서 5개의 성질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요게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그동안은 이제 세 번째까지밖에 몰랐어요. 중등 과정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추가된 거고요. 사실은 6번째가 있습니다.
번째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지금 필수 유형으로 하나 다뤄볼 거거든요. 필수 유형까지 정리가 되면 여기 6번 해가지고 그 성질까지 추가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총 6가지 성질을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기본 개념입니다. 이 개념 가지고요, 우리 필수 유형 정리해 보면서 이렇게 유형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것도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 유형 6번입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란 타이틀. 자, 보세요. A, B, C의 좌표가 있고요. 여기서 꼭지점. 자, A, B, C를 꼭지점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 G가 원점과 일치한다. 그때 X, Y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자, 무게중심 G를 구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세 꼭점 좌표 더해서 3으로 나눈다. 그거 기억합니다. 그래서 X, Y, 1 이렇게 해서 X좌표 3개 더해요. 자, 그래서 3으로 나눈 게 되겠고요. 자, Y좌표 3개 더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X 더하기 Y 더하기 7 이거를 또 3으로 나누면 되죠. 자, 근데 이게 뭐였다고요? 원점과 같대요. 그럼 0,0과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0이란 얘기니까 분자 X 더하기 Y 더하기 1이 0이어서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이야기. 역시 이것도 분자가 0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y 이게 마이너스 7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요. 자, 밀수 2개, 식 2개니까 뭐 연립방정식이 되겠네요. 맞나요?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 풀이해주면, 풀이는 생략할게요. 자, 해보면 x가 2가 나오고요, y가 마이너스 3이 나오면 제대로 계산이 된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으니 XY 극과 이게 정답이다 라는 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냥 무게중심 공식 알고 있는지 잘 적용시키는지 묻는 기본 유형이 하나 출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자, 이렇게 쉬운 문제는 사실은 좀 잘 안 나오죠. 사실 잘 안 나오고 중요 유형으로 다루는 유형이 요 7번 유형입니다.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인 점과 무게중심이라는 내용이에요. 자, 무슨 내용이냐? 세 점 A,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 B, C가 있습니다. 이 삼각형의 내부의 임의의 점, 임의라는 건 그냥 랜덤으로 아무 데나 찍은 거죠. 그랬을 때 요 AP제곱, BP제곱, CP제곱의 합, 그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점 P의 좌표는 어디인지, 그때 최소값은 얼마인지 구해볼 거고요. 또 삼각형의 무게중심 G의 좌표와 그 P의 좌표하고 비교를 좀 해보자 라는 게 이 유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한번 보자고요. 자, A 좌표. 자, 좌표 표면선이 정확하게 찍고 해도 되고요.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그릴게요. 이렇게 그냥 A, B, C 좌표가 있다라고 해보죠. 자, A는 마이너스 2,3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B는 5,-1로 고정되어 있는 점. C 마이너스 2,4로 고정되어 있어서 이 삼각형은 딱 사이즈가 고정되어 있어요. 딱 이렇게 되어 있는데, P라는 건 내부에 막 랜덤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를 막 여기다 찍었다 그러면 요 AP 길이 짧죠? BP 짧죠? CP가 엄청 길어요. 그쵸? P를 뭐 중간쯤에 찍었다 그러면 AP 길이 더 길어지죠? BP 길어져요? CP는 짧아지네요. 다양한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이랬을 때 P를 어디다 찍어야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의 제곱의 합이 제일 작겠냐라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냥 내용 수학적으로 가지 말고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어디일 것 같아요? 어디? 그렇죠. 무게중심. 왜? 지금 무게중심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무게중심의 성질의 일이다라는 걸로 6번의 성질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P가 많고 많은 것 중에 어디? 무게중심에 P가 찍혀 있으면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된다라는 거야. 정말 그렇게 되는지 1번 수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P가 내부에 하나 있어. 그럼 좌표를 모르니까 x, y라고 놓고요. 요 x, y 값을 구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말 그대로 AP 제곱, BP 제곱, CP 제곱의 합, 요 식을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x, y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볼게요. 자, 점과 점. 자, P가 x, y였죠. 그러면 AP 제곱이라는 건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야. 루트 없이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x좌표 차의 제곱이요. 또 y좌표 차의 제곱의 합. 여기까지가 AP제곱이에요. 동일하게 BP제곱 갈까요? 자, x좌표 차의 제곱, y좌표 차의 제곱의 합.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은 마지막 CP제곱 갈게요.
CP 좌표 보셨죠? 자, X좌표 차의 제곱, Y좌표 차의 제곱의 합입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전개를 좀 해서 식을 정리해 보자고요. 전개해보면 X, Y에 관한 2차식, X에 대한 2차도 있고 Y에 관한 2차도 있어요. 자, X부터 볼게요. X제곱, X제곱, X제곱 3개 있네요. 그래서 3X제곱이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X 1차항 볼게요. 자, 여기서 완전제 곱식 전개하면 4X 나오죠? 4X 기억해 주세요. 4X 여기다 쓸게요. 자, 여기서 나오는 게 마이너스 10X죠. 그 다음 여기서 나오는 게 12X네요. 그럼 더해주면 얼마입니까? 6X네요. 6X. 그쵸?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이제 상수는 나중에 하고요. Y 가볼게요. Y 제곱, Y 제곱, Y 제곱. 역시나 Y의 세제곱. 3Y, 잠깐만요. 3Y 제곱이 되겠죠? Y 제곱 3개니까. 됐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 게 마이너스 6Y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게 2Y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나오는 게 마이너스 8Y 되겠고요. 맞죠? 오케이. 자, 그럼 계산하면 얼마냐? 그럼 마이너스 12Y입니다. 자, 상수항 볼까요? 자, 2의 제곱 4예요. 여기서 쓰자. 마이너스 3의 제곱 9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의 제곱 25고요. 1의 제곱 1, 6의 제곱 36, 그리고 4의 제곱 16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더해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10이고, 그 다음에 35, 39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75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은 75에다가 91 이렇게 되겠다. 9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맞네요. 잘했어요. 자, 이렇게 식을 다 전개하고 나서 봤더니 X, Y에 관한 2차식이에요. 2차식. 근데 최소값을 구해보래요. 2차식의 최소값 어떻게 구한다? 그렇죠. 2차 함수에서 배웠어요. 2차식의 최소값? 그렇죠. 표준형으로 완전 제곱꼴로 바꾸어서 표현해 본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쌤은요 요 X 자 2차항하고 1차항 가지고 또 Y 2차항하고 1차항 가지고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게요. 자 3으로 묶어보면 X제곱 더하기 2X죠. 그러면 X 더하기 1의 제곱 형태로 들어가야 되겠고요. 마찬가지 3으로 묶으면 Y제곱 마이너스 4Y니까 Y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맞아요. 자, 이 식하고 위의 식하고 동일한 식이 되기 위해서는 상수항이 똑같아야 돼요. 자, 여기 상수 전개하면 자, 1 곱하기 3은 3입니다. 기억하시고요. 3. 자, 여기서 4, 3, 12. 12에서 이거 전개하면 15까지 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그럼 15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91이 되냐라는 거 기억해야 되겠죠? 76. 이렇게 식을 변형할 수 있네. 됐죠? 됐습니다. 자, 이제 2차식이 나왔어요. 2차식이. 자, 이렇게 완전 제곱꼴. 자, 그러면 제곱 더하기 76이니까 요 제곱이 0이 될 때가 제일 작죠. 그래서 얘가 0 돼서 사라지려면 x가 얼마? 마이너스 1. 그러면 소거되잖아요. 자, y가 얼마? 그치, 2. 아하, x가 마이너스 1, y가 2일 때 사라지고 76이 제일 작은 값, 최소값이 되는구나. 그래서 최소값은 76이 되는구나. 이거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소값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76이 바로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때 P의 좌표는 x, y였는데 그게 마이너스 1, 2라는 거. 자, 이게 정답, 최소값 76 정답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유형정리 됐죠? 자, 그런데 앞서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 자, 무게중심 G를 한번 구해볼 텐데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한 P하고 일치하는지는 한번 구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무게중심 좌표 어떻게 한다고요? A, B, C 좌표 더해서 3으로 나눈다고요. 그렇죠? 마이너스 2, 5, 마이너스 6을 한번 더해보세요. 마이너스 3이죠. 그렇죠? 그 마이너스 3을 3으로 나눌 거고요. 마찬가지 Y 좌표 3개 더해볼게요. 그럼 더하면 얼마인가? 3에다 마이너스를 더하면 2, 거기다 4 더하니까 6. 그거를 3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G라는 무게중심 좌표는 마이너스 1,2예요. 근데 보세요. 앞서 우리가 구한 마이너스 1,2 동일한 거 확인이 되죠. 아, 그렇구나 라는 거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앞서서 문제에서요. P의 좌표도 구하고, 이제 봐봐요.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될 때 P의 좌표도 구하고 그때 최소값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정삭정리, 이게 2차식으로 만들어서 푸는 과정을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 어차피 내용을 아니까 P가
P가 어차피 무게중심 아닌가요? 그래서 무게중심 구한 다음에 그대로 여기 무게중심 좌표 나왔으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점과 점 사이 거리 그래가지고 그냥 답 구해도 되죠? 됩니다. 돼요. 다만 언제? 객관식에선 괜찮습니다. 문제는 이 유형이 서술형으로 주로 나온다는 거예요.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는 이렇게 식을 언제 계산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객관식 나왔을 때는 빨리 그냥 요 P의 좌표, 무게중심이니까 그대로 구해놓고 그대로 최소값도 그냥 점과 점사의 거리로 해결하시면 훨씬 빠르게 해결되겠죠. 객관식에서는 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전에서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근데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나오기 때문에 요 풀이 과정을 직접 쓰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풀이와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풀이를 양쪽을 다 알아두시고 다 숙지해 놓은 상태에서 시험을 보러 가시는 게 중요해요. 아셨죠? 오케이. 그래서 이 유형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무게중심 관련된 개념 정리했어요. 몇 가지? 6가지. 앞서서 쌤이 5가지라고 정리해 준 거에 마지막 요 필수형. 그쵸? 임의의 P라는 점, 무게중심에서 각 꼭점에 이르는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됩니다. 라는 것도 6번째 정리를 기억하셔서 이 6가지 정리 머릿속에 딱 넣어 놓으시고요. 자, 그거 가지고 우리가 유형들 하나하나 실전 유형들도 공부해 가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무게중심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다음 이제 파트, 도형의 방식의 직선의 방식 파트에서 또 새로운 모습을 만나서 또 열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호쌤이었습니다.